근데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다며 네네. 김영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야, 자기 선물이래.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 야. 알겠습니다. 알면 네네네. 난리 뒤집힌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 투자도 안 하나. 네네네네. 안 그래요? 맞습니다. 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무슨 축하 그런 소리 하지만 아직 모른다고 해야 돼. 아니 수상한 거. 수상. 네, 그리고 네, 네. 결과 또 방망이 음. 쳐야 맞아요. 공천이라는 게 방망이 튀기 동천. 1, 2분 전에도 쪽지가 들어와서 뒤집히는 수가 있어.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지금부터 전화 오는 사람들은 다 첩자라고 생각하고 네. 우리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래 얘기해야 돼. 당연하죠. 네. 그리고 가능한 한 주변 사람한테 알리지 마. 명 사장이 그냥 못 참아서 난리지. 명 사장분도 얘기 안 하는 게 나보고 입도 뻥긋 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얘기했구나. 다들 걱정을 늘 하니까. 근데 네, 맞아요. 하여튼 다들 사람들한테 네. 뭐 우리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라고 당연하죠. 네. 입단속 좀 시키고. 알겠습니다. 특히 그 김 입단속 좀 시키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 네. 수고 고마워. 네. 김영선은 대통령하고 사모에 오다가 있어야 나가. 그 사람은 대통령이 만든 거잖아. 네네. 그렇죠. 국회의장 얘기하면 네. 고민 중이다. 네네. 항상 그렇게만 표현하고 네. 그럴 때 나가거나 행동하는 거는 네. 대통령이나 사모님 오다가 없으면 나가면 안 돼. 그거 꼭 명심해갖고 네. 이야기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 김진태는 그거 내가 살린 거야.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 아는 분이 갔는데 네네. 벌떡 일어나가 손을 잡고 내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 어제 잠도 못 자서 김진태 내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말해가 막 사모님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 어제 강원도 가서 이제 뭐 밥을 굽는다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고맙지. 네. 도와줬는데 당선되면 그렇죠. 도와준 보람이 있잖아. 지금 81차례 여론조사를 하고 미공개 여론조사를 3월 8일까지 했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물어보는데 이와 같은 여론조사가 윤석열 캠프와 계약을 맺고 한 여론조사입니까? 아니면 그냥 명태균 씨가 단독으로 한 여론조사입니까? 계약을 맺고 진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없었어요? 네. 그럼 명태균 씨가 임의로 진행을 한 거네요? 뭐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계약-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우리가 있습니다. 여론조사하는데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네. 계약서도 없이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계약서 없어요. 네. 그럼 결국은 본인이 임의로 했다는 것밖에는 답이 없잖아요. 그죠? 네, 돈을 그렇지 받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그 때문에 돈이야, 그 돈은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아오겠다는 거는 다른 문제고 계약이 아예 없었다는 부분은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명태균 대표하고 김 여사라든지 윤석열 그 당시 후보 상간에 있는 일이라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니 이런 큰 일을 하는데 여론조사를 하는데 계약이 없이 80일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 좀 물어볼게요. 오늘 지금 경향신문에서 조금 전에 단독이 나왔어요. 이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 4월 2일 명 씨와 우리 강혜경 씨가 통화를 하는데 명 씨가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비공표라도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정략 공천 줄게 이러네. 그래서 강경희 씨가 알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4월 3일 날 또 통화하면서 명 씨가 의창은 전략 공천 지역이고 어제 준석이한테 사정해서 전략 공천 받았다. 내보고 이기는 여론조사 몇 개 던져달래. 그러면 사무총장을 던져 갖고 끝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답변한 녹취록이 있는데 이건 녹취록 사실이죠? 네,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돼서 아주 다른 내용의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하나는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와를 통해서 전략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지금 강혜경 씨가 주장하는 그 3억 6천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받지 않는 대가로 김영선을 공천했다. 이게 아주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삼는 거는 이준석 그 전 대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실의 영향력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윤상현 의원도
공관위의 선정 기준에 따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럴 경우 만일 뭐 김건희 여사라도 말이 있었으면 그냥 있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 말대로 이 말까지 계산해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 통해서 전략 공천을 받았다고 하는 게 더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 당시 이준석 당 대표였고 윤상현 아니 공관위원장 글쎄 때문에 이렇게 대화한 건 맞잖아요. 맞는데 맞고. 전략 공천 지역으로 만들게끔 해준 게 이준석 당 대표입니다. 그럼 이준석 당 대표 전략 공천 지역 공천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예, 이준석 대표가 전략 공천 지역을 선정했고 또 김영선 의원을 전략 공천했고 그 공천은 김건희 여사가 주신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본인이? 명태균 대표가 명태균 저한테 씨의 얘기를 말에 의해서 했으니까요.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명태균 씨 말에 의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다 해줬다고 돼 있잖아요. 그 밝혀주십시오.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론 네. 보고 자, 제가 지금 그러면- 갖고 있는 녹취를 자, 제공을 했던 거라 알았습니다. 정확한 그 자, 여부를 잠깐만요. 좀 밝혀주십시오. 자,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거 맨날 밝혀달라고 제가 녹음 지명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하는 분들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명태균 씨 얘기가 서로 다른 말이 나오니 그런 거지. 예,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의 계획을 설명드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지역 사랑 상품권 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아쉽게 부결되고 폐기되었습니다. 특검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직 김건희 방탄의 목을 맨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반대한다고 국민의 명령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재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최혜병이 순직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진상규명을 계속 미루지 않도록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통령과 국민의 힘에 경고합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만 키우고 결국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게 명약관화합니다. 하루빨리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보수의 자멸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도 국민께 약속한 대로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에 협조하길 촉구합니다. 국민께 한 약속을 뒤집고 방해한다면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제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8일 동안 열리는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 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국정 실패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365 국감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입니다. 3대 기조, 6대 의혹, 5대 대책해서 365 국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책임을 묻겠다, 끝장을 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임위 전체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특히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운영위, 법사위, 행안위, 국토위, 국방위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 국감을 진행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국정감사를 위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도 운영합니다.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와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이 공동 상황실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위 간사가 종합상황실 운영 전반을 맡고 정책위는 현장 점검과 정책 대응을 담당할 현장 대응팀으로 운영됩니다. 원내 대변인들께서 언론 홍보팀을 맡아 18일 동안 함께 호흡하게 됩니다. 국감 기간 중 화요일과 목요일은 원내 회의를 통해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로 진행하고 매일 1시 30분에 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 그날의 이슈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을 위해 날마다 국감 이슈와 팩트 체크 웹자보도 발행합니다. 많은 애용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속절없이 망가지고 있고 5천만 국민의 삶도 하루하루가 위태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심 없고 먹고 사는 문제에 무능하고 나라의 앞날에 대책이 없는 정권 때문에 국민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고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편에서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국정감사, 진실을 밝히는 국정감사,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